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실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 일정 금액이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입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이 기억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지문 9억이 초과되면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이라고 했죠. 서울. 지금 임대차 기간 1년이고요. 보증금 7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니까 이게 환산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이 9억. 이렇게 환산보증금이 9억이니까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억해 보면 차임을, 월차임을 만약에 30만 원을 정액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9억을 초과하면 우선면제는 못 받습니다.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7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임시특례, 우리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2020년 9월 29일부터 3개월간 연체해도 6개월간 연체해도 그것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되는 것, 이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죠. 그래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도,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에 있는 것처럼 우선면제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면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면제권 인정된다고 해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언에 연체 차임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문을 보면은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기억 틀렸고 디귿은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여 할 경우 월차임을 100만 원 정액하더라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라고 해서 틀렸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이고요. 리얼, 이 조건으로 임대차 한 후 월차임을 100만 원 정액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도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엄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 2020년도에 신설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지문에 보면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즉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임대차고 임대차 목적물이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대해서 적용을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서울은 9억 초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 7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특례 규정도 적용된다고 했죠. 2020년 9월 28일 이후에 6개월간 연체, 9월 28일이 아니고 9월 29일이네요.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시특례 규정, 코로나19 때문에 특례가 생겼죠. 이런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기역 지문처럼 우선 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는데 임대차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지문은 중대한이란 말이 빠져서 틀렸죠. 그 다음에 리얼 지문도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죠. 자, 그래서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령 이런 말이 나오면 시험에 지문에는 출제됩니다만은 이 국토교통부령 이런 말들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포괄적인 것은 법률, 보다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도 반납도 전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게 되죠. 물론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했을 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즉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했는데 등록증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재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물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X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정답을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죠.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당의 지자체라고 하면 시도가 되겠죠. 시도지사가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재교부하기 때문에 이 당의 지자체가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틀린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교육제도가 5가지가 있죠. 교육에 5가지가 있는데 실무교육 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그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법률지식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수교육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니까 법률지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법률지식 빼고 나머지는 연수교육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은 법률지식 대신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 말이 틀렸네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죠.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업하기 전 1년 이내에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나서 다시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다시 1년 안에 취직하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그렇죠? 2년마다입니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 뭐가 있나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빼고는 교육이 5가지가 있는데 전부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라고 했죠. 교육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